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신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방금 전에 그 브리핑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지난 3월 31일 이후로 5일간 500명대 환자가 계속 발생했고 일주일간 평균으로도 5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 같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 전국으로도 확대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막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 어느 특정 장소 집단 감염의 형태가 아니라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점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 방역 지표들도 좀 보니까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적으로 2를 넘었는데 아무래도 유행의 확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1.07은 지금 뭐 아주 숫자가 높은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가 지난 일주일간 보여줬고요. 과거에는 이제 1 미만이면은 이제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것은 지금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1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치상으로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7로 확대 기록에 있고 그 외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사 중인 그런 경우들도 지금 계속 증가해서 20% 정도에서 28.3%까지 증가했고요. 또 감염 그 선행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환자 비중도 지금 39.8% 거의 40%가 됩니다.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돼 있는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진자 증가를 이루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는 이번 한 주가 4차 유행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뭐 4차 유행의 분기점이다. 뭐 이렇게 우선은 좀 우려를 하고 네.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적절히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4차 유행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어렵고요. 다만 그러한 면에 있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그 원인에 맞는 정확한 예방책과 관리책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거리두기 조정을 또 오는 9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최근 일주일 지역 발생 확진자 비율인데 이게 지금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2.5단계의 상한선까지 지금 초과한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격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아직 격상을 논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전제해서 격상이 필요한 것을 논의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에 대한 효과성 검토는 예측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격상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를 전제해서 거리두기 격상하는 것인데 만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다 하더라도 그 효과적이지 않을 때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최선의 노력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누적 증가해서 발생하는 이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부분이 대응을 해서 밸런스가 맞춰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혹시라도 그러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원인과 추가적인 대응 조치가 있다면 이 증가하는 추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교수님 말씀을 좀 달리 좀 그 질문을 좀 드리면 결국 거리두기 격상을 하더라도 별로 효과는 없고 오히려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 같은 경제적인 피해만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효과가 만약에 없다면 어떤 부분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현재 역학 조사와 같은 방역 조치가 기본적으로 과거에 집단 감염이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었던 방역 방식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 오시는 분을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즉 앉아서 기다리는 방역입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에 감염되어 있는 무증상 감염으로 인해서 전파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찾아내는 노력들을 찾아서 발굴해내는
이 노력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과거에 그 집단 감염에서 기다려서 찾아가는 환자 발생을 찾아가는 그런 패러다임으로는 적절치 않은 점도 있다라는 지적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역 대책들도 좀 다른 대책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선제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아까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특정 뭐 제조업이나 여러 그런 위험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미 가서 그런 곳에 가서 전수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무증상으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감염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그러한 선제적 조치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또 더 안 좋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또 변이 바이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아공 변이의 지역 감염 사례가 이제 처음으로 또 확인이 된 건데 방역 당국이 이번 그 케이스가 해외에서 입국한 경기 김포시 일가족 관련 사례와 좀 역학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지금 말씀대로 추정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이라든지 아직 역학적인 고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일한 그런 지역에서 있었다는 존재만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추정해서 확인을 네. 하는 과정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 지금 환자가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확인된 것은 이제 강서구에 계신 분들이고요. 그 이전에 동일한 시간대에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 감염자 간의 강서구라는 어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간적인 이 일치성이 있다 그러는데 직접적인 접촉은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보다는 거기서 더 나가서 지역 사회에 이 김포발 그 변이 바이러스의 접촉이 아닌 지역 사회에 이미 감염이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좀 찾아내는 노력들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감염 경로를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이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결국 기존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좀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파 속도, 감염력이 훨씬 과거의 바이러스보다 높다는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감염 전파력이 1.7배 높다면 대응 조치도 1.7배 같이 높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됐든 방역 조치든 같이 높아지지 않으면 감염 확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신이 지금 접종된 것도 무력화시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 고려와 우려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명백한 입증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다만 일부 실험 결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노바백스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다. 혹은 뭐 화이자나 모더나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우려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물론 이제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연구 결과에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남아공 변이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 사회 내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기 전에 일단 서둘러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장 큰 선결 조건인데 그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요. 그 전에 해야 될 조치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네. 아직은 그래도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 지금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 감염 경로를 통해서 막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순서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여라도 지역사회에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 항존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좀 더 찾아내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수를 다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확진자 중에서 이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따로 해서 선별 샘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백신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영국 보건당국이 젊은 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의견 어떻습니까? 네, 뭐 저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부 당국이 검토 중이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러한 그 젊은 층에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이후에 혈전 형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지금 계속 조금씩 내고 있다. 예.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직 과학적으로 영국 그 전문가들도 보건 당국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됐거나 네. 과학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3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뉴스가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관심 갖고 이제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많이 수집되다 보면 정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밝혀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점은 좀 더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점은 좀 더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감,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큰 걱정은 조금 기다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 뒤에 뭐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된다 이렇게 상품명을 언급한 이후에 타이레놀이 약국에서 뭐 다 팔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대한약사회가 상품명 대신에 성분명으로 알려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이러한 논란이 됐던 것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부터 시작됐던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됐습니다. 이 백신 접종 후에 발열 증상이 좀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고 그 해열제를 드셔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예방적으로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해열제에서 특정 상품인 타이레놀이라는 걸 제품을 꼭 드실 필요는 없고요. 예. 제품은 해열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예. 그런 성분명이 들어있는 해열제가 있고 이부브로펜이라는 성분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열제 중에서 이부브로펜을 약을 해열제도 잘 듣습니다만 이 부분은 혹여라도 있을 이 항체 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좀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이 부분은 이제 접종하지 않고 복용하지 않고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좀 드시면 좋겠다 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약은 그냥 국내에 시판되는 것만 상위 판매량만 쳐도 10가지, 2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사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아세타미노펜 계열에서 어떤 약을 드시면 좋을지를 상의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꼭 특정 회사 것에 약품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일부는 이 해열제가 바로 즉각 효과를 나타내는 게 도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8시간 이상 쭉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예. 있습니다. 그 서방형 해열제라고 합니다. 천천히 효과가 지속된다는 거고요. 네. 자기 전에 드시면은 밤새도록 효과가 나타나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는 약사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러한 이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약품을 처방받아서 접종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마지막으로 이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세트 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이 약명 자체가 어렵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장 내가 그 열이 났을 때 뭘 먹어야 되는지 쉽게 다가오는 명칭을 알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타이레놀이나 이런 특정 상품명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방역 당국에서 이런 아세트 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이런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주요 상품들을 여러 개를 열거를 해서 좀 투명하고 좀 더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교수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대표적인 상품들 꼭 타이레놀만 아니더라도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10가지 정도가 지금 상위 10대 약품으로 지금 돼 있고요. 사실 그걸 하나하나 또 말씀드린 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네. 돼서 좀 적절치 않고요. 사실 타이레놀이라는 걸 얘기를 안 했으면은 그런 해열제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세타미노펜 계열로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고 약사님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타이레놀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저 같으면 타이레놀과 같은 약물 성분의 약을 주세요. 그거 드셔도 됩니다. 예. 여러 가지 10가지 넘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의료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결국 이런 그 약국에 가셔서 약사 선생님들한테 뭐 해열 작용, 백신을 맞고 왔는데 해열할 때 어떤 성분이 좋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관련된 상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신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